이제부터는 이세리론에서 좀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편하게 제 이론이라고 할게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론이라는 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면 그 만들어낸 건 그냥 그 사람의 쾌락이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미 고정되어 버린 것은요. 그러니까 출발은 고정적이지 않은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 고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껍데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읽고 나면 죄다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쓰고 나면 죄다 쓸모가 없고 읽고 나면 죄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저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쓸모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이론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이 이론이 절대적인 정답인 것처럼 강요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은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A라는 이론을 봤으면 그게 역시 그 본 사람이 그 A 이론을 또 가져와서 자기 이론인 듯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 이론을 보고 자기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내야죠. 저도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세리론을 만들어낸 거고 저는 이 이세리론이 계속 변화할 거고 왜냐면 그 이전에 있는 에너지를 제가 담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고정되겠어요? 계속 변하죠. 그런 걸 창조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재밌어서 제가 이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껍데기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라는 건 제가 뭔가 원하고 그런 건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껍데기 같은 걸 보고 본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만들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거는 이미 그냥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밖에 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성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는 너무 매여 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만 해도 맨날 똑같은 매뉴얼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꾹 참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쾌락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론은 그 이론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이론이 만들어진 자체는 쓰레기다. 그래서 제 이론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론의 처음 출발점 불가능성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불가능성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그 불가능한 건 정말 인식체계 밖이라서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진짜 무 그 자체일 것 같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다 거짓이 될 정도로 아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엄청 좋은 거? 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이세리론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우리 삶에 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런 불가능성이 거기에 어떤 완전성이 있다면
내가 다시 물질이 아니게 되면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아니게 돼서 완전성을 만약에 얻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완전성 속에서 불가능한 거기에 완전성이 있다면 그 완전성 속에서 내가 완전성이라면 내가 거기서 완전성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질로서 완전성을 경험해 보려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애석한 거는 불가능하고 완전한 것이었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왔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완전한 것을 물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반대할 거예요. 제 이론은 그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성으로부터 이세 이론이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그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양자역학을 두고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이론으로 이 두 분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보어가 내린 결론은 양자역학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없다. 불확정하는 게 진리다라고 이 사람이 땅땅땅땅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불확실한 것이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냐고, 뭔가 확실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정답이라는 것에서 끝을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연구를 해 들어가서 어떤 완전한 고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보어는 불확정성 자체가 완전한 공식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완전한 정답을 완전한 정답을 쫓아야 되지만 절대 완전한 정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세리론에서는. 그러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공통점은 둘이 주장하는 거 달라도 공통점은 뭔가 진리가 고정되고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확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게 두 사람의 공통점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더 찾아보면 단 하나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못 찾을 뿐이지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귀결이 될 거다라고 했고, 보어는 아니다. 우리는 불확정성 자체가 하나의 정답으로 굳어졌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세리론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정답을 쫓아야 되는데 그 완전한 어떤 정답은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영역이나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완전한 정답에 결코 닿지 못할 거라는 것. 그냥 정근선처럼 그냥 끝없이 평행 이론처럼 이어질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가려고 계속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어쨌거나 우리는 완전한 정답에 결코 닿을 수 없다. 그런 완전성을 우린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답은 없으니까 자꾸 무엇이 고정된 하나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 그건 거짓이다. 한계점이 있다. 그런 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이세리론인 거죠. 근데 이걸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한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인데요.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완전성은 환상인데 완전성의 환상에
매료되어 있는 인간의 그런 정신구조가 있다는 걸 말을 했거든요. 저만 이걸 주장하는 걸 아니란 걸 말하면서 한 번 더 마무리할게요. 제 이론은 불가능성이 자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의 세계에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가능성을 향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건 결국 가능성의 세계에서만 경험하기 때문에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은 결코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운명이 굉장히 비극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세리론입니다.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